네, 안녕하십니까. 포포투의 한유철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놀랄만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경질한 첼시가 이제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한 물밑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 대행 체제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 또 임시 감독을 한 명 선임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좀 굉장히 놀라운데요. 바로 첼시의 전설 출신이자 감독도 겸했었던 램파드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첼시는 언급한 대로 지금 차기 감독을 찾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토마스 투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첼시 지휘봉을 잡은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한 시즌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경질이 됐는데요. 부임 초기에는 좀 괜찮았어요. 공식전 무패 행진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뭔가 브라이튼에서 보였던 그런 매력적인 축구를 첼시에도 좀 입히려고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 듯 했지만 조금씩 침체기에 빠져들더니 이제 거의 골도 못 넣고 좀 무채색을 띠는 그런 단계로 가다 보니까 토드 보헬리 구단주는 계속해서 신뢰를 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포터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이제 포터 감독의 후임으로는 좀 여러 감독이 언급이 됐는데 유력 후보는 단 2명입니다. 율리안 나겔스만과 루이스 엔리케가 이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율리안 나겔스만은 이제 어린 나이에 좀 센세이셔널한 지도력을 보이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지난 시즌부터 이제 미넨의 지휘봉을 잡았던 그런 감독인데 트로피는 들어올렸어요. 분데스리가나 DFL 슈퍼컵 그런 트로피는 들어올렸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이제 미넨 치고는 좀 아쉬운 성적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좀 불만을 품은 만족하지 않은 미넨이 과감하게 나겔스만을 경질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엔리케는 예전에 바르셀로나를 이끌면서 트래블도 달성했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고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죠. 모로코한테 져가지고 탈락을 해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고 이후에 곧바로 사임을 했는데 두 감독 모두 휴식기를 그렇게 많이 원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또 바로 차기 감독에 대한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첼시 수뇌부들도 지금 브루노 살토르 감독 대행 체제에 있지만 이 체제를 오래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부임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유력 후보는 이제 나겔스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미넨에서 경질됐고 곧바로 차기 행선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첼시, 토트넘이 연관이 됐고 토트넘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링크가 났었던 걸로 되는데, 이제 나겔스만은 토트넘 행위에 부정적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은 나겔스만 감독은 이제 토트넘에 합류할 경우 본인 커리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행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된 상황에서 첼시와 레알이 떠올랐는데, 레알은 아직 감독이 있죠.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맡고 있고 오는 여름에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부임할 수 있는 곳은 첼시이기 때문에 레알보다는 첼시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첼시는 빠르게 나겔스만과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둘이 만나서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이제 첼시와 서로의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접촉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겔스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라는 것이 이제 나겔스만 감독의 입장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엔리케 감독입니다. 엔리케 감독도 언급한 대로 스페인 지휘봉을 내려놓은 후에는 이제 무직 신분이었는데 빠르게 감독 복귀를 원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로마노가 전했는데 엔리케 감독은 가능한 빨리 감독직 복귀를 원한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행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토트넘과도 연관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첼시 쪽에 무게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리케 역시 첼시와 빠르게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로마노도 그렇고 온스테인도 그렇고 되게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에 따르면 엔리케는 런던에 와서 이제 첼시와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겔스만보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다, 확실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로마노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엔리케는 정말 100% 첼시 감독직을 열망하고 있다. 그만큼 첼시 감독직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겔스만과도 좀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엔리케는 엄청 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시기가 중요하죠. 지금 당장
뭐 부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추가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토드 보일리 구단주가 포터 감독의 선임이 굉장히 좀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패가 됐으니까 다시는 이런 실패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면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조사,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티 애슬레틱에 따르면은 이제 그레이엄 포터의 후임을 찾기 위한 철저한 과정이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뭐 엔리케든 뭐 나겔스만이든 뭐 다른 감독이 되든 계속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겔스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플라텐버그에 따르면은 이제 나겔스만이 미넨과 계약을 해지를 했지만 이제 위약금이 존재를 하죠. 위약금이 존재를 한다고 밝혀졌고, 미네는 나겔스만의 자녀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면 2026년까지 670만 유로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계약상으로는 지금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첼시가 나겔스만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미네는 이 금액을, 자녀 연봉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헛돈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겔스만 쪽에서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런 상황에서 첼시에는 소방수, 그러니까 임시 감독직을 맡을 인물이 필요한데요. 그 인물로 이제 친숙하면서도 좀 충격적인 인물이 떠올랐죠. 바로 과거 첼시를 이끌었던 램파드입니다. 램파드는 지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리버풀전에서 관중석에서, 그러니까 감독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풋볼 런던을 통해서 그 이유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 첼시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램파드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목격된 후 첼시의 감독 옵션으로 등장했다. 그는 감독석에서 리버풀전을 관전했다. 램파드는 지난 1월 에버턴에서 경질된 이후 아직 무직 신분이지만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클럽을 맡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풋볼 런던을 바탕으로 다른 매체들도 램파드의 이 직관 소식을 전하면서 램파드가 첼시의 임시 감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을 보였는데요. 여러 언론에서 다룬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첼시 소식에 정통한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첼시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램파드를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는데 합의했다. 그는 애슐리 콜, 조 에드워즈, 크리스 존스와 함께 합류할 예정이며 정식 감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합의를 다 마친 거죠. 되게 관중석에서 발견되고 나서 바로 진짜 그 기사가 나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합의가 완료됐다는 말이 나온 건데, 일각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첼시 감독석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영방송 BBC 신뢰도 이제 끝판왕이죠. 공신력 끝판왕인 BBC에서도 같은 소식을 다뤘습니다. 프랭크 램파드, 첼시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전 감독을 임시 보스로 임명했다. 2년 전 구단에서 경질된 램파드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첼시의 임시 감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램파드의 임시 감독 선임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실은 조금 놀라운 그런 상황인데요. 램파드가 첼시 감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진전을 보였고 이제 거의 9% 확정이 되는 듯한 이런 게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조금 들 수도 있죠. 왜냐면은 램파드 감독이 첼시에 있는 동안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중도 경질이 됐고 암흑기라고 하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첼시에서는 조금 아쉬운 시즌을 보냈는데, 왜 첼시가 그러면 램파드한테 다시 손을 내밀었나, 그리고 램파드는 왜 첼시의 손을 잡았나, 그런 배경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굉장히 궁금증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램파드 일기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이제 BBC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죠. 전 첼시의 감독이었던 램파드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첼시를 지도했고 토마스 투엘과 교체됐다. 램파드는 첼시를 이끌고 84경기에 나서 44승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8번의 리그 경기에서 5패를 당했다. 84경기에 44승, 승률 50% 이상이라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첼시가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매 경기 승리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두 경기에서 한 경기꼴로 이기는 것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램파드 앞뒤로 안토니오 콘테, 마우리치오 사리, 토마스 투엘이 지휘봉을 잡았는데 이 네 감독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램파드만 트로피가 없었어요. 콘테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사리는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토마스 투헬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들어올렸으니까 사실 램파드를 제외하고는 첼시는 뭐 사실 저 세 감독이 전부 다 그렇게 좋게 헤어진 것은 아니지만 뭐 들어올릴 수 있는 트로피는 다 들어올렸다. FA컵까지 있고 뭐 슈퍼컵, 클럽 월드컵까지 있으니까 뭐 램파드와 비교하면은 정말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업적을 달성한 그런 감독들이었기에 램파드의 성적이 더욱더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를 승점으로 환산하면 더욱더 뼈저리게 느껴지는데요. 콘테, 사리, 투헬은 뭐 경기당 승점이 2점이 넘어요. 하지만 램파드는 2점이 되지 않고 1.75점. 뭐 경기 자체도 사리가 조금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콘테는 무려 100경기가 넘었고 투헬도 거의 100경기를 했는데 램파드보다 거의 뭐 0.4점, 0.5점이 높은 것을 보면은 램파드 시절이 얼마나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네, 그럼에도 왜 램파드에게 손을 건넸나? 저희는 이제 그 임시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램파드 감독이 임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됐고 저도 거기에 약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골닷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만을 품은 팬들을 영합하기, 약간 뭐 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보일리 구단주는 포터의 통치 후반기에 첼시의 열악한 모습에 대한 서포터들의 격렬한 반응에 놀랐으며 램파드를 임시 감독으로 임명함으로써 팬층을 달래려는 시도로 보인다. 클럽의 전설이 어떤 식으로든 스탠포드 브리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첼시 팬은 거의 없다. 임기 동안 그들은 첫 11개월의 우스꽝스러운 행보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램파드가 첼시의 레전드라는 점을 이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램파드가 감독으로서 첼시에 정말 암흑기를 제공을 했고 정말 좋지 않게 떠났지만 첼시의 전설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진짜 뭐 역대 최고의 레전드 선수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램파드 감독이 떠날 때에도 팬층은 뭐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움을 표했지만 전설을 그렇게 떠나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금 약간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포터 시절 동안 조금 좀 격앙된 팬들의 반응을 램파드라는 전설의 이름을 이용해서 조금 수그러뜨리려 한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제기가 됐는데 일단 뭐 바뀌지 않은 스쿼드, 이거는 램파드가 첼시에 좀 익숙하다, 이런 점을 좀 말하고 싶은 거죠. 포터의 실수라는 짐을 짊어지지 않고 완전한 프리시즌에 돌입하는 장기적인 감독을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램파드는 드레싱룸에서 많은 친숙한 얼굴과 함께할 것이다. 그에겐 프리시즌이 필요하지 않다. 한심한 시즌의 남은 부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변화는 매끄러워야 한다. 램파드가 첼시를 떠난 지 뭐 거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첼시에는 램파드와 함께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그냥 거의 절반이 그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램파드가 오면은 지금 스쿼드에 적응할 필요도 없고 뭐 선수들과 소통할 필요도 없고 뭐 오랜 친구와 재회하는 느낌이니까 약간 남은 일정을 좀 순탄하게 넘어가기에 좀 적합한 인물, 적합한 시기라고 이제 보일리 구단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운트의 계약. 이것도 조금 뭐 연관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램파드의 복귀는 마운트가 구단의 새로운 조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첼시가 그를 떠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의 아버지는 계약 협상을 쉽게 도와줄 수 있다. 램파드가 마운트의 뭐 진짜 친아버지는 아니고 지금의 마운트를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2019-20 시즌에 이제 마운트를 1군에 데뷔를 시켰고 그의 엄청난 출전 시간을 보장을 하면서 마운트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리스 제임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램파드가 떠나고 마운트가 이번 시즌에는 조금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재계약에 관련된 논의도 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첼시 입장에서는 아무리 마운트가 좀 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고 좀 힘들었던 시기를 같이 하고 약간 소년가장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마운트를 그냥 떠나보내는 것은 첼시 구단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뭐 팬들도 약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운트를 거의 키워준 램파드의 존재가 그의 계약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램파드를 선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저 임시라는 말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단어죠. 이제 정식 감독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시한부 감독이니까 구단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겔스만과 엘리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면밀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나겔스만은 위약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엘리는 램파드 시기를 조금 이용을
하고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램파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후보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램파드가 실패하면은 뭐 엔리케를 선임하고, 램파드가 성공하면 이제 여름에 나겔스만을 선임하는 약간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루노 살토르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저런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뭐 살토르 감독 대행이 진짜 감독도 아니고 뭐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뭐 감독 경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의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임시 감독으로서 램파드를 초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램파드는 왜 첼시의 손을 잡았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궁금할 텐데요. 뭐 램파드가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첼시에 대한 애정, 뭐 죄책감 같은 게 조금은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램파드가 감독으로서 실패하고 첼시에 경질되고 나서 이제 개인 SNS를 통해서 고별사를 썼는데, 오랫동안 첼시의 큰 일원으로 팀을 지휘한 것은 큰 특권이자 영광이었다. 지난 18개월 동안 놀라운 지지를 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그들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구단이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만든 업적에 자랑스럽고 1군에 발을 들여놓은 뒤 좋은 성적을 거둔 아카데미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그들은 구단의 미래다. 구단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고 싶지만 이번 시즌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것에 유감이다. 팀과 구단의 미래에 성공만 가득하길 바란다. 정말 애정이 가득 담기는 그런 고별사죠. 아무래도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도 전설 출신으로서 좀 구단의 성공을 같이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좀 미안함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첼시 감독에서 경질되고 나서 에버턴으로 갔는데 에버턴에서도 약간 연속으로 실패를 했죠. 또 중도 경질, 그러니까 연속 2번 중도 경질이 된 건데, 지도자 경력을 이어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연속 2번 좀 성적 부진으로 중도 경질된 것은 감독으로서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변화시킬 트리거가 필요했고, 또 애정하는 구단에 대한 미안함도 같이 있었고, 결국 종합적으로 이것이 작용을 해서 첼시의 손을 잡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램파드의 선임 뭐 배경, 그리고 첼시의 뭐 차기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네, 앞으로도 이것처럼 좀 더 충격적인 소식, 좀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진다면은 일단 빠르고 재밌게 전달하는 그런 포포트와 한준TV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